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무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그죠? 제가 한 12월 중순부터, 그죠? 언제부터냐면, 제가 12월 17일 날 가지고 있던 주식 다 팔고요. 12월 17일 날 가지고 있던 주식 다 팔고, 12월 달 너무 과하게 올랐다. 그래서 1월 달, 12월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연말 종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2월에는 안 빠질 거고 1월 초를 되게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현재 1월 초가 되니까 신기하게도 뭐 전쟁이 터지려고 그러고, 그죠? 이란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죠. 네. 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줄은 사실 몰랐죠. 그죠?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이거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생깁니다. 어떤 악재든지 어디서 튀어나와요. 단지 이번에 재료 같은 경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게 이란과의 전쟁이 하나의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이란하고 미국이 입으로 열심히 싸웠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육군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죠? 어쨌든, 근데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상 그게 뭐 주식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전쟁 나서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면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죠? 뭐 국제유가가 실제로 그 소식이 올랐습니다만, 보시면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도 별로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공장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15% 올랐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4% 정도 상승하고 오늘 뭐 좀 더 오르는 정도로 반응이 그렇게, 그죠?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분명히 국제유가는 앞으로 이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10% 20%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솔직히 그걸 놔두진 않겠죠.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그런 것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쇼크에 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 모두. 예전에 미국에서 셰일가스, 셰일오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란과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면은 국제유가가 많이 뛰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는 미국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그 어떤 중동 쪽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이렇게 차분한 쪽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세계 경제에 이번 전쟁이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큰 틀을.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큰 돈의 흐름입니다. 큰 돈의 흐름. 큰 돈의 흐름. 채권이냐, 주식이냐, 요거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돈이 하는 겁니다. 요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돈을 주식으로 보낼 거냐, 채권으로 보낼 거냐는 연방준비제도에죠. 그죠? 그거 연준에서 결정하는 건데, 연준이 이미 주식시장으로 돈을 다 몰아놨습니다. 언제 몰아놨냐? 12월 12일 날 이미 연준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다 몰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다. 대세 상승 여전히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 그죠? 미중무역 분쟁 타결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미중무역 분쟁 사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월 뭐 15일 이내에 뭐 서명을 한다. 1월 15일 이내에 뭐 1차 딜 내용이 실제적으로 발효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 추측이긴 하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하나의 그냥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쇼크일 뿐이고요.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이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정책들과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이다. 예. 근데 그 두 가지 이슈의 호재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다만 그 호재를 너무 빨리 써먹어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의 재료로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사용이 되었다. 국제유가에 대한 국제유가 급등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 낮으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만약에 솔직히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오르고 이거를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그냥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하셔라 라는 정도로 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라는 거. 만약 빠진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면은 한 12월 12일 정도, 그죠? 이날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쳐놓은 날.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호재가 시장에 반영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나온다면 이 12일 날 가격대 언저리, 이 부근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양봉이 조그맣게 뜨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반등 어설프게 잡으면 안 되다. 어설프게 반등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 보시면 시초가부터 뭡니까? 시초가부터 1월 3일 전일에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시초가부터 급락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반등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어떤 이 전쟁 이슈는 계속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보시면 삼성전자도 오늘 시초가가 어때요? 땡 하자마자 전일의 저점보다 시초가가 낮았던가 같던가 그럴 겁니다. 시초가가 54,900원, 전일 저가가 54,900원, 그죠? 전일 저가 부근에서 전일 저가 부근까지 개파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장중에 양봉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어떤 매수를 잡기에는 일러 보인다. 예, 아직 일러 보인다. 좀 12월 달에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아직까지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 물론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양봉 나오고 상승 전환까지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 조금 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12일날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12일날은 FOMC 회의가 끝나서 호재가 나왔던 그 날이고, 요 부근에 스몰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요 부근의 가격대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 대형주 쪽에서는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장이건 미국장이건 어쨌든 큰 틀로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장이죠, 그죠? 대세 상승장이고요. 큰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큰 월봉을 볼게요. 이거 이제 하락 끝난 겁니다. 추세 전환 된 거예요. 추세 전환 된 거야. 2018년 1월 달부터 선물인데요. 2018년 1월 달부터 해서 고점이 쭉 낮아지고 줄 대충 끈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꺼야 될지는 정확하게 끈 게 아니고 대충 지금 말씀드리려고 끈 건데, 하락 추세 끝난 거고요. 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 하락 추세는 끝난 거고, 2년간의 하락은 끝난 거고, 이제 사실상 이 12월 달에 많이 올라줌으로 인해서,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줌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겁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드디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이제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원래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워낙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저점이 확인되지도 않고 추세가 진행 중임에도 먼저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먼저 사도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좀 공격적인 게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나는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눌림목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정석적인 투자,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석적인 투자라는, 안전한 투자라는 그런 게 있다면은 어쩌면 지금이 사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락 추세 끝났죠. 하락 추세 끝나고 추세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는데, 하락 아니면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락 끝나면 당연히 상승이죠.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는데, 언제 사냐? 상승하는 거 추격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상승했어요. 상승하고 나서 첫 번째 눌림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놨고 12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1월 초에
전쟁이라는 어이없는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이제 시장이 조정 나오고 있는데 추세 전환된 거, 추세가 상승으로 확인된 거 보고 지금 눌림목 나오는 거죠. 이제 눌림목 나오는 요 기간에 매수하면 요게 어떤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다.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확인할 건 다 했고,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죠? 기술적 분석상에서 뭐 확인하고 들어가라. 라는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이 바로 확인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봐야 뭐 제 생각일 뿐이죠, 그죠? 네, 제 생각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판단이 되겠죠. 제가 맞았거나 틀렸거나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증명이 될 거고. 오늘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많이 움직이죠, 그죠? 중소형주들 보시면은 뭐 석유 관련 극동유화,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SH에너지화학 뭐 이런 친구들 좀 움직이고 있고,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국회의원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알고 계신 종목들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써니전자 같은 거 뭐 좀 해먹을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직 죽은 게 아니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총선 한 뭐 3달, 4달 정도 남았다 하는데 솔직히 뭐 다른 정치인들 테마주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형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안철수 관련 종목이 가장 많이 움직인 것 같다. 써니전자 반응 좋죠. 네.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이 뭐 보수 신당인가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철수 세력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신당 창당하는데 뭐 일부 참석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세력 쪽에서는 이제 나올 만한 이슈가 몇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래서 주식 매매의 찬스는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사실 뭐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그죠? 총선까지 한 100일 가까이 남았고 여전히 써니전자와 안랩으로 해먹을 기회는 많을 것 같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가 다시 좀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써니전자나 안랩 이런 거 매매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누구의 지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도 안 했고, 우리는 철저히 돈 버는 입장에서 안철수가 뭐 황교안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문재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셔가지고 시장 냉철하게 보시고 매매하는데 재료로서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도 첫 번째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까지는 아니고 아직도 5일선 위에 있습니다만 S&P하고 나스닥 둘 다 일단은, 아이고 이 나스닥이네. 이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한 번씩 종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S&P, 나스닥 둘 다 낙폭이 좀 컸긴 합니다만은 이제 아무튼 좀 그죠? 본격적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 것 같다. 좀 주의들 하시라. 안전자산, 10년물 채권 이런 거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TVIX 그래서 올라왔는데 정말 먹기 힘든 겁니다. TVIX는 웬만하면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기다렸다가 이거 원래 저점 깨진 거니까 이게 손절해야죠. 그죠? 근데 이 참 먹기가 힘듭니다.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걸. 아무튼 뭐 TVIX가 튀어 올랐는데 이렇게 튀어 오른 거는 솔직히 그죠? 미국장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뭐 이란 전쟁 이슈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이 지금 미국 장이 흔들리긴 흔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들을 보시면 이거는 미국 주식이 추세적으로 많이 빠지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번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뭐 짧고 굵게 나오고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TVIX 꼬라지를 보면요, 멀리 갈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좀 충격이 클 수 있다. 미국이 재채기할 때 우리나라는 감기 걸리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미국 주식 조금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는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매수 타이밍은 전 조금 더 미루고요. 아무튼 현금 쟁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살라고요.
기다려 보자고요. 뭐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 이제 이슈가 주도하는 흐름이 될 겁니다. 예, 뭐 이란과 싸우면서 입싸움하면서 트럼프도 트위터 날리고 이래저래 하면서 미국 주식이 빠질 건덕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기다렸다 흔들리면 삽시다. 흔들리면. 예. 여기 정도에서 마칠게요. 오늘 뭐 별다른 뉴스 제가 언급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그 전쟁이 가장 좀 핫한 이슈였죠. 그와 관련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월요일이니까 이슈 뭐 있나 한 번만 보고 갑시다. 경제지표 발표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월요일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들이 좀 있네요. 그죠? 뭐가 있는데, 뭐, 그다지. 야, 러시아는 화요일 날이 크리스마스네요.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뭐, 수요일 날 고용지표 뭐가 하나 나오고요. 국제유가와 관련된 뭐, 원유 재고량 이런 거 발표가 수요일 날 있고, 사실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예,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금요일 날 미국 실업률 발표 나오고, 근데 일단은 미국도 어쨌든 12월 말에 많이 오르고 나서 전쟁 이슈로 조금 꺾이는 단계라서 뭐 이러한 고용 지표나 이런 경제 지표 발표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목요일 날 뭐 있네요. 목요일 날 22에서 무슨 뭐 통화정책회의 같은 거 하나 하네요. 예.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요즘 MMC라고 하나? 현대화폐이론? MMT라고 하나? 하여튼 저 모던 머니터리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건데, 그거와 관련돼서 좀 독일이 좀 재정 집행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로존 22에서는 독일이나 좀 건전한 나라들한테 니네 재정 적자를 좀 더 내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번 회의에서 목요일 날 나오는 회의는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길게 했네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십시오.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